네,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식 시장이 폭락해도 기계처럼 돈 버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주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이 왜 필요한가? 자, 우리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주가가 얼마나 오르면 팔아야 되는가? 안 팔고 있으면 오히려 손실이 생겼을 때 팔게 됩니다. 주가가 얼마나 내리면 사도 좋은가? 주가 바닥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많이 올라가서 추격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제거하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기계처럼 돈 버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얼마나 팔아야 하는가? 너무 많이 팔면 주가가 더 올라가서 속상하고요. 안 팔고 있으면 갑자기 내려가서 매수할 돈이 없습니다. 주가가 내리면 얼마나 사야 하나? 많이 사고 나니 주가는 더 내려가고 매수할 돈이 없습니다. 더 내려가면 겁이 나서 모두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식에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오르면 추격 매수하고 싶고 내리면 겁이 나서 바닥에서 팔고 싶어집니다. 언제 얼마나 매수해서 언제 얼마나 매도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규칙을 만들고 지키자는 것입니다.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 때 얼마나 팔 것인지 미리 정해두고 주가가 얼마나 내렸을 때 얼마나 살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자는 것입니다. 종목을 3개만 선정합니다. SPY-M, QQM, 박스. 이 3개만 해도 부자가 되고도 남습니다. SPY-M은 S&P 500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분기별로 시가총액 비중 변화를 반영해서 편입 종목의 비중을 다시 맞춥니다. 정기적으로 우수한 기업은 이 ETF에 편입하고 쇠퇴하는 기업은 ETF에서 퇴출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져갈 만합니다. QQM은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비슷하게 비중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편입도 시키고 퇴출도 시킵니다. 이 ETF는 금융을 제외한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PY-M은 가치주 성격도 있어 갖고요. 가치주가 올라갈 때 SPY-M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가치주가 올라갈 때 QQM은 내려갈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보완적입니다. 물론 QQM이 잘 올라갈 때 SPY-M도 올라갑니다. 박스는 미국 국채 1 내지 3개월물과 유사한 수익을 주는 ETF입니다. 이자가 가격에 반영되어서 보유하면은 이렇게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손해볼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비중은 3분의 1의 법칙에 따릅니다. SPY-M 3분의 1, 그러니까 33.3%, QQM 3분의 1, 33.3%, 박스 3분의 1, 33.4%를 할당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많이 내렸을 때 3분의 1 비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자, 이것이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리밸런싱 규칙을 적용합니다. 하나는 10% 룰인데요. 평가 금액이 10% 이상 차이 날 때 리밸런싱을 한다는 것입니다. ETF의 평가 금액이 박스보다도 10%더 올랐을 때, 다시 말해서 그 ETF의 가격이 10% 이상 올랐을 때 리밸런싱 하는 것입니다. 박스가 1,000만 원 같은데 평가 금액이 1,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매도 시점이 되므로 리밸런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박스보다도 ETF가 10% 내렸어요. 박스가 평가 금액이 1,000만 원인데 QQQM의 평가 금액이 900만 원이에요. 그럼 QQQM의 매수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3월 말에 하고 6월 말에 하고 9월 말에 하고 12월 말에 합니다. 1년에 4번 합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든 리밸런싱을 합니다. 리밸런싱의 간단한 예를 보여드립니다. 파이M의 평가 금액이 박스의 평가 금액보다도 10% 이상 큰 경우, 자, 초기 투자 금액이 3만 달러, 3분의 1씩 투자하면은 10,000달러씩이 되겠죠. 주가가 올라갔어요. 22년 1월 2일 100달러에서 SPYM의 주가가 22년 1월 31일 날 2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총 평가 금액이 4만 달러가 되겠죠. 이 4만 달러의 3분의 1씩으로 계산하면은 13,320, 13,320, 13,360이 됩니다. 이것과 평가 금액 2만, 만 하고의 차이를 계산하면은 6,680, 3,320, 3,360이 나와요. 이 금액만큼 매도해야 되고 3,320만큼 매수해야 되고 3,360만큼 매수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해야 할 주식 수를 계산하니까 33주씩이 됩니다. IM을 33주 매도하고 QQQM과 박스를 33주씩 매수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리밸런싱 후 평가 금액이 13,400, 13,300, 13,300달러가 되고요. 총 금액이 4만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리밸런싱 후 비중이 33%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는 3월 31일 분기 말이어서 리밸런싱 하는데 1월 31일에 비해서 3월 31일 날 FIM의 주가는 50달러 올랐고 QQQM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네요. 자, 이런 경우에 요구되는 평가 금액은 3분의 1씩이니까 12,221달러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IM 18주를 매도하고 QQQM 111주를 매수하고 박스 11주를 매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밸런싱을 했더니 평가 금액이 12,250, 12,200, 12,250달러가 됩니다. 총 금액은 36,700달러로 리밸런싱 하기 전에 금액하고 같아야 되겠죠. 리밸런싱 후의 비중은 33%, 33%, 33%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애는 실제 데이터를 적용했어요. 실제 가격을 각 ETF에 적용해서 리밸런싱 했더니 21년 3월 31일 날 IM 25주를 팔고 QQQM 2주를 사고 박스 9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3%씩 맞췄습니다. 여기 스파이M에 일봉 차트가 있는데요. 22년 3월 31일 리밸런싱 해야 할 시기죠. 이때 하고 그 다음 22년 6월 30일 되었어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네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M을 매수해야 되겠죠. 그럼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22년 9월 30일도 리밸런싱 해야 할 날짜가 되고요. 22년 12월 30일도 리밸런싱 하는 날짜입니다. 주가가 좀 올랐으므로 좀 팔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5년 9월 30일 날 이 스파이M의 주가가 좀 올랐지요. 그러므로 스파이M을 매도하는 리밸런싱을 하게 될 것입니다. 12월 31일 날도 리밸런싱 하고요. 26년 3월 31일 최근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스파이엠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기준으로 이 폭락한 스파이엠을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이처럼 주가가 오를 때마다 조금씩 매도해 두었다가 내려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21년도에 불장에는요, 리밸런싱 하지 않는 팀의 수익률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러나 22년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장에서는 리밸런싱 하는 팀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9.4%로서 방치팀보다도 훨씬 더 방어를 잘했습니다. 방치팀에는 무려 14.8%의 손실이 났네요. 23년도에는 리밸런싱 팀이 이겼죠. 24년도 강세장에는 방치팀이 이겼습니다. 25년도 장세에서는요, 리밸런싱 팀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26년 3월 말까지 리밸런싱을 실시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요. 리밸런싱 한 팀은 연평균 10.2%씩 상승했고, 방치팀은 연평균 수익률이 약 9.8%입니다. 리밸런싱 했더니 수익률이 조금 더 높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리밸런싱 했을 때 최대 낙폭이 약 마이너스 12%. 반면에 방치팀에는요, 마이너스 22%입니다. 리밸런싱 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내려갔을 때 엄청나게 잔액이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22%나 내려왔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나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적게 잔액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낙폭이 그만큼 적은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수익률도 좀 높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편하니까 리밸런싱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 리밸런싱은 당신이 좋아하는 어느 ETF에도 적용하면 됩니다. MGK는 성장주, MGV는 가치주 ETF죠. SMH는 반도체 ETF, SCHD는 배당주 ETF죠. AIPO는 전력 인프라 ETF입니다. AI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디버는 유명한 배당주 ETF입니다. 이렇게 3개씩 선정을 해서 3분의 1의 법칙에 의한 리밸런싱을 하면요,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계좌가 우상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내 이자나 연금저축 계좌에 적용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에 3분의 1 할당하고 타임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에 3분의 1 할당하고 나머지는 타이거 CD 금리 투자에 할당하거나 혹은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에 할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배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분의 1의 비중을 계속 맞춰 나갑니다. 만약 배당금이 들어오면 가장 비중이 적은 종목에 투입합니다. 현금을 더 투입할 때도 3분의 1의 비중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세 개의 ETF에 투자할 경우에 각 종목에 3분의 1씩 할당하고 비중을 지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ETF의 수가 많으면요,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전략은 대박을 내는 전략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절대 퇴장당하지 않고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초보라면 이러한 전략이 훨씬 유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였습니다.